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영진 이주호입니다. 네, 6월 5일 목요일 아침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번 주는 또 쉬는 내일이 또 살짝 쉬네요. 그렇게 안 좋으세요? 아니 너무 좋아서 그러지. 아, 내일 또 쉬고. 아, 뭐 일 안 해도 되지 뭐. 얘네 또 쉬네. 아, 그냥 뭐 놀고, 예, 그렇게 그냥 노는 거죠, 뭐. 예. 자, 내일이 또 현충일입니다. 노는 날이 아닙니다. 그럼요. 순국 선열. 기리는 날이죠. 그럼요. 네, 저도 기립니다. 네. 자, 하여튼 오늘은 6월 5일 목요일이고요. 아, 뭐 뉴스들 보니까 트럼프랑 또 테슬라 저 누구야? 그 일론 머스크 네. 사이가 좀 안 좋아 보이던데. 보셨어요 그거? 뭐요? 그 킬빌 영화 있잖아요. 예. 킬빌 사진 딱 올려놓고 그러니까. 킬빌. 예, 약간 좀 그렇게 사이 안 좋아도 되나 좀 걱정이 네. 좀 되는데. 네. 여튼 테슬라는 조금 떨어졌죠 또. 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분? 아, 오늘 참 아주 재밌는 저 주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인덱스 말씀하시는 예. 거죠? 네. 그 인덱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퀴 달린 것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우리 류종훈 기자. 예. 류종훈 기자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법정 구속됐잖아요. 네. 그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하냐? 아이고, 제목이 아주 왜 이렇게 조현범은 돈을 좋아하냐 이런 주제던데. 아, 나중에 조현범한테 또 뭐 소송 걸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오늘 그런 내용으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럼 먼저 뉴스부터 한번 만나보죠. 그러시죠. 뭐. 네, 권순우 취재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따가 뭐 다시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도 노트북이 또 노트북이네. 저희 핫딜에 들어왔습니다. 아, 별 기대 안 합니다. 왜요? 어차피 안 사주실 건데 뭐 그걸 기대를. 아니, 또 말을 그렇게 합니까? 기대해요? 아니, 어차피 안 사주. 아, 기대는 해야죠. 희망 고문이 얼마나 재밌는데. 정말요? 언제 사줄지 몰라요.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릅니다. 그렇죠.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가지고 네, 그냥 두근두근 방송을 해야죠. 못 하겠네. 아유,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이 노는 날 얘기하는데 요즘에 그 산업계나 이제 기업에 계신 분들 만나 보면은 그 일 안 한다 소리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진짜로 진지하게. 일을 안 한다. 예, 예. 한국 사회 전체가 아, 이게 예전에 그렇게 빡세게 일했던 그런 시대에 비해서 너무 일을 안 해서 이게 과연 우리가 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진지하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생산성이 좀 떨어지면 투입을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똑같아도 투입을 더 많이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 뭐 오늘 뭐 다 설명드릴 일은 아닌데 그것도 따로 한번 아이템으로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그 한국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동안 살아온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래. 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례적이었고 그 결과로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할 수 네. 있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은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 수 있을까? 무엇을 동력을 삼아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될까라는 게 정말 어쩌면 국가적인 과제일 수도 있어요. 네. 국가적인 과제라는 거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이기도 한데 그 이따가 원전 얘기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너무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 반동 현상이 또 나올 수도 있죠, 뭐. 너무 일을 많이 해버리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여튼, 예. 네. 하여튼, 미국 증시 마감부터 살짝 예, 보고.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그 다우존스는 0.22% 상승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스닥은 0.22% 하락했고요. 네. 네. 나스닥은 0.32%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0.01% 상승했는데 강보합의 마지막에 보면 좀 약하게 끝이 났어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우리 럼프 형이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럼프 형이 우리 진핑이 내가 너무 좋아했는데 우리 시영 내가 앞으로도 계속 좋아할 건데 예. 근데 그 양반 진짜 강경하고 예. 정말 협상하기 너무 어렵다. 그런 톤으로 얘기했어요? 느낌표 3개. 느낌표 느낌표 3개 딱 하니까 이게 이게 좀 협상이 좀 쉽지 않은가 보다라고 좀 얘기했었고 예. ADP 수치가 나왔는데 민간 고용이요? 민간 고용 수치가 나왔는데 이게 잘 안 나왔어요. 근데 물론 ADP는 좀 변동성이 좀 크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ADP가 좀 안 좋게 나오니까 파워라.
이제 좀 금리를 좀 낮춰야 되지 않겠냐. 네. 이 레이트야. 유럽은 벌써 9번이나 낮췄는데 이렇게까지 안 도와주냐. 네. 라고 좀 신세 한탄을 좀 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상원의 감세 법안이 또 가 있습니다. 그 상원에 가 있는 감세 법안도 지금 통과되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와요. 이게 그 감세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때도 한 표 차이로 통과가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상원에서도 이게 그겁니다. 이제 크고 아름다운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 Act. 그래가지고 오빠. 진짜 실제로 그겁니다. 오빠가 있고 네. 그 반대편 진영에서는 타코가 있죠. 그래갖고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 오빠하고 이 타코가 굉장히 좀 치열하게 그 공방을 좀 벌이고 있는. 오빠가 그거예요. 그 OBBBA. OBBBA. One Beautiful One Act. Big Beautiful Bill Act. 그래서 오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상원에 돼 있는 상황인데 공화당에서도 좀 약간은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어요. 이게 보수주의의 가치에 반한다. 네. 이게 감세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재정 적자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우려가 좀 있다라는 거고 부채 한도를 늘리는 부분들도 그냥 올리는 대로 그냥 갈 거다라는 얘기에 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도 다 반대표만 날리고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하나도 안 낸다. 그러면서 법안 반대해가지고 민주당 급진 좌파를 돕는 셈이다. 그러면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보수주의 가치에 반한다라고 얘기했던 의원이 그 켄터키 주 상원의원 폴이거든요. 네. 그 랜드 폴 의원인데 이 뭐 지역에서도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상원에서도 구체적인 이름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100명 중에 네. 공화당 의원이 53명이거든요. 근데 일단 민주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명이 돌아서면은 안 되는 상황인데 그 론 존스, 마이클이, 릭 스콧 등 공화당 상원의원 3명, 최소 3명이 재정 적자를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 의원은 빼고 그 4명이죠. 네. 그러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고 우리 킬빌 머스크 형 네. 이거 딱 올려놓고서 뭐라 그랬냐면은 빨리 의원들한테 전화해라. 미국을 파산시키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 법안 폐기해라. 재정 적자 엄청 늘리지 않고 부채 한도를 5조 달러 늘리지 않는 새로운 지출 법안을 초안해야 된다. 이게 어제 계속적으로 이제 X에 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자기 소셜 트루스에다 올리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자기 X에다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있는 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자기 거 있는 게 참 이래서 좋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네 바로 이제 뉴스 첫 번째 거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뉴스는 어제 그 미국 정부에서 우리나라 그 이재명 대통령 취임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도 어제 한국경제 이상한 기자가 SNS에 올려주셔갖고 제가 갖고 왔는데 제가 찍은 거예요. 네. 파이낸셜 타임즈 일면 탑이 우리나라 대통령 당선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요? 예. 오, 신기하네. 이게 우리나라 위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이게 뭐 누가 대통령이 됐든 이게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다라는 거는 또 영미권에서 또 관심이 엄청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우리 국가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 심지어 파이낸셜 타임즈는 자본시장 관련된 뉴스를 주로 다루는 곳인데. 그렇죠. 네.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 무슨 저 싱가포르판 뭐 이런 거 아니죠? 아닐 건데?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지면을 해봤는데. 저렇게 내는지 모르겠네. 네. 아이고 각 나라별로 또 나오니까 아시아 반.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일단 이상훈 기자는 미국에 있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맞겠지 뭐. 네. 네. 미국에서 아시아 걸 보나? 너무 예리하게 들어오시니까. 아니 근데 생각을 옛날에도 못 해봤네. 가끔 보면 그럴 때가 있더라고. 뭐 파이낸셜 타임즈에 뭐 실렸다, 뭐 이코노믹스 어디 실렸다 뭐 이래갖고 보면 예. 무슨 영자 신문인데 뭐 어디 저 홍콩판 아니면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그렇지. 한국 언론인데 영어로 쓰는 매체도 있고. 그렇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일단 미국에서 발표를 한 거는 이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공식 성명에서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대한민국 14번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 그 14번째라는 거는 우리나라는 21대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 숫자로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는 14번째 자기네 관례입니다. 미국의 관례로 14번째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미국과 한국은 상호 방위 조약, 공유 가치, 깊은 경제 관계에 기반을 둔 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약속을 공유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한미일 삼자 협력을 계속적으로 심화해 나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제 제일 그 논란이 됐었던 부분들은 백악관 당국자가 언론에다가 이제 그 성명을 냈는데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단어만 해석하면은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네. 마치 중국이 개입한 선거인 것처럼 뉘앙스를 주니까 네. 이게 미국에서도 엄청 난리였대요. 우리도 왜 저런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미국에서도 뭐가 있나? 뭐 좀 미국 정보국에서 뭐 파악한 게 있나?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또 즉각적으로 반발을 하면서 중국은 일관되게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지해왔고 어떤 국가의 내정에도 간섭하지 않았으며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자기 행동의 근거에 중국을 억측하고 비춰보는 고질병을 고치고 중앙관계를 도발하는 것을 중단하기를 권한다. 이렇게 중국에서도 바로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게 미국이 입장이 있고 네. 중국도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쟤네가 왜 그랬을까에 앞서서 한국의 입장에서 좀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있는 거 아니야? 네. 중국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뭐 있는 거가 아니냐고. 각자 이제 자기들의 뭔가 필요에 의해서 그런 언급들이 있었을 거니까.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중국이 왜 미국에서 야 중국이 뭐 약간 부정선거를 네. 뭐 획책한 뭐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뭐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이 지금 저렇게 입장을 내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네. 라는 입장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좀 견제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그리고 한국은 매우 중요한 나라인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으로 좀 너무 편들 것을 사전에 견제하는 느낌으로 볼 필요가 좀 있는 거고 네.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이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굳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발을 할 필요도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네. 그 정도로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양 국가에서도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서 우리의 어떤 협상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이시바 시게루 총리 같은 경우도 이제 민간을 포함한 한일 교류를 더 활발하게 해 나가고 싶다. 뭐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큰 의미를 좀 부여를 했었고,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비판적 발언을 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네. 한국 내에도 여론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일본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라고 이제 선거 때도 계속 얘기했었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정상회담을 기대한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은 게 우리나라의 문제기도 하지만 이제 각국 정상들이 요 한국 대통령이 누가 되고 한국 대통령이 누가 된 것을 어떻게 자신들의 외교 전략의 레버리지로 삼을지가 정말 단어 하나를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구나 싶었고, 그리고 좀 느꼈던 부분들은 그들이 전략적으로 하는 멘트가 우리나라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쪽으로 해석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확실히 우리가 중요하니까 그랬겠죠. 네. 별로 안 중요하면 이런 말 없었겠죠. 네. 아니, 당연히 미국에도 중국에도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나라긴 하죠. 네. 자, 그렇게 신경전들을 이제 좀 벌였다. 그러니까 굳이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어제 이 뉴스가 전해지면서 SNS에는 여전히 대통령이 뽑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선거철은 워낙 선거철 이전에도 그랬긴 했지만 굉장히 정치적으로 날카롭고 예민해요.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하나를 국민들이 이제 자기가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심한 갈등 상황들이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뉴스 딱 떨어지니까 완전히 불붙어가지고 엄청 갈등이 심하더라고요. 근데 선거라는 게 원래
그런 갈등들에 대한 국민적 의사를 묻고 통합해가는 과정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제는 좀 사회 통합을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다 이제 좀 볼멘 소리를 하는 거는 미국에 있는 기자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뭐라고 보도를 해도 이게 누구 편이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막 이런 부분들이 좀 그게 그냥 있는 그대로 봐도 되는데 네. 그렇게 좀 너무 갈등 상황으로 가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네. 얘기를 좀 드리면서 두 번째 뉴스도 우리 세 번째까지 그냥 계속 우리 통합 뉴스로 갈 겁니다. 아, 네. 체코 원전. 예. 아 결국 이제 최종 수주된 거 같더라고요. 뉴스 수주됐습니다. 보니까. 네. 사인을 했어요? 사인했습니다. 아, 사인을 했어요. 아, 이거 기다렸다, 진짜. 정말 지금까지 된다, 안 된다 말 엄청 많고. 사인 직전에 막. 이게 어떻게 됐냐면 네. 그 상황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처음에 웨스팅하우스랑 싸우다가 지적재산권 문제로 싸우다가 네. MOU 맺으면서 웨스팅하우스는 빠졌고 그 다음에 EDF 프랑스 전력공사하고 하는데 우리가 됐어요. 네. 우리가 됐는데 그 프랑스 전력공사가 그 체코 원전 저게 먼저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지. 아, 그렇죠. 네네. 사인을 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체코 법원에다가 예. 프랑스 전력공사가 가처분을 걸었어요. 네.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가처분이 났네. 음. 그래가지고 사인을 하러 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서 이번에는 이게 이제 항소를 해가지고 최고법원에 올라갔어요. 네. 최고법원에 올라가서 이게 그 지방법원에서 내린 가처분 결정을 최고법원이 취소를 하자마자 사인.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또 빨리 어떻게 될지 사인하자. 모른다고. 네. 그러니까 체코 정부에서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야, 아. 이거 판결 나오면 더 이상 변수 생기기 전에 그냥 빨리 사인해 버리자고. 네네. 그래갖고 그냥 딱 그날 바로 판결 이후 바로 지금 최종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네. 이게 두코바니 지역 원전 단지에 1기가와트급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고요. 네. 지금 시작하게 되면은 2036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기가 이제 추가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 뭐 가능성까지 감안하면은 한 4기 정도를 짓게 될 것으로 우리는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하고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가 아직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공개가 공식적으로 되진 않을 것 같아서 어떤 판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 바라카 원전 이후에 네. 16년 만에 원전 수주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국가들이나 중동 국가들이 지금 원전에 대해서 좀 관심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원전 프로젝트가 이제 앞으로 펼쳐질 원전판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바라카 원전 이후에 16년 만이라고 하니까 되게 우리나라 원전 수출이 뭐 제대로 되고 있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건데 근데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게 미국 같은 경우에 1979년 이후에 신규 착공해서 완공한 원전이 2기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전 사업이라는 거는 원래 한 굉장히 오랫동안 네.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계속 원전을 지어왔고 그 원전에 대한 산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인식을 잘 못하는데 한 지난 40여 년간 원전은 네. 지은 원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프랑스 전력공사 같은 경우가 이거 막 저 체코 가가지고 뭐 얘기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 감사원에서 좀 전문 용어로 쫑크를 먹은 게 있거든요. 네. 니 꺼내 국내에서 하고 니 거나 좀 잘해. 프랑스가. 네. 네. 프랑스 감사원이. 네. 그게 왜 그랬었냐면은 힌클리 포인트 C 원전이라고 이제 프랑스 원전이 있는데 이거 영국에서 짓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원래 목표 시점이 2025년 올해였어요. 네. 근데 이것이 지금 2031년까지 미뤄지고 31년이요. 네. 어. 86조 원 지연 기간 때문에 86조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아. 그런 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건설하기로 했던 또 다른 원전이 사이즈웰 C라는 원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EDF 전력공사하고 영국 정부가 5대5로 들고 있는 지분이에요. 네. 근데 이것도 한 7년 정도 지연이 될 거라고 보고 사업비도 한 2배 정도 달하는 그 400억 파운드에 달할 거라는 예상이 좀 나와요. 네. 그러니까 EDF에서 했던 얘기가 야 힌클리 포인트 C 그 원래 짓고 있는 거
그거 해소하기 전에 사이즈웰씨 투자하는 거 좀 보류해라. 네. 네 얼마 들지 모르는데 이거 또 너무 일 벌리지 마라라고 이제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뭐 한 14년 지연된 거. 핀란드 원전이 14년 지연됐거든요. 뭐 지연이 무슨 1년, 2년도 아니고 14년, 뭐 6년 이래요. 예. 그러니까 원전 산업이 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온타임 온버진 얘기하는 게,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 성실, 네. 뭐 이게 그 무시 못하죠. 네. 되게 특이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원전을 제때 짓는다는 거는 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그게 이례적인 거고 예, 원래 예. 이렇게 지연되고 뭐 예. 삐걱삐걱 하는 게 일반적이다.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미국에서도 근데 원전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게 메타가 미국 최대 원전 사업자인 컨스톨레이션 에너지와 네. 20년 원전 구매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미국도 원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미국도 원전 간다가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물 들어온 느낌이 있는 거 맞거든요. 네. 근데 컨스텔레이션 원전에서 하고 있는 게 클린턴 센터라는 원전인데 여기가 원래 2017년 폐쇄될 예정이었던 원전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조금 받으면서 2027년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걸 유지해왔던 원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조금이 없으면 운영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메타가 받은 거예요. 아, 보조금 못 받으니 메타가 투자. 그럼 27년에 접어야 되는데 네네. 그럼 메타가 여기서 전력 공급 받는 걸로 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문제도 이제 제발 좀 그 정치적인 시각을 좀 빼고 네. 이 원전 업계든 태양광 업계든 이게 업자들이 오히려 막 정치적인 거 부추겨가지고 네. 사업하려 그러는 거 있거든요. 자꾸 이 사람들이 이러니까 국민들도 막 에너지를 기준으로 해서 뭐 분열되죠. 태양광파, 원전파 막 나눠서 맞아요.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 그 사이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화석연료파. 이분들은 사실 명분이 없는데 네. 그냥 그래 뭐 둘이 싸우니까 계속 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제 좀 에너지 문제도 진짜 실용적인 측면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 네. 네, 통합으로 갑니다. 예, 통합으로 가시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서 뭐 증권주들 굉장히 좀 달리는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지주사들 괜찮은 것 같고, 뭐 이런 분위기들이 많이 좀 확산이 되고 있다고요? 예, 그 어제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뉴스는 아니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제 분위기. 네. 그러니까 어제 증시 분위기가 일단 코스피는 연중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나라의 혼란이 좀 불확실성이 좀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코스피도 확실히 가는구나. 네. 라는 좀 기분 좋은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증시에서 기분이 좋은 게 그게 되게 멋있진 않아요. 원래 증시라는 데가 좀 난장판이잖아요. 그냥 테마주들 막 다 날라다니고 막. 근데 이게 뭐 어제 우리 코스피 돼가지고 뭐 우리 국민들이 좋아서 뭘 했냐? 아닙니다. 외국인이 1조 넘게 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코스피 1조 원 넘게 사면서 그 코스닥도 한 1,483억 원인가 거의 1,500억 가까이 샀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테마입니다. 테마. 뭐 코스피 5천 간다 그러니까 증권주 뭐 부국증권 이런데 22% 이렇게 오르고 코스피 200 가는 거하고 부국증권의 펀더멘탈하고 뭔 관련이 있겠어요. 근데 그냥 기분. 네. 네. 기분이 뭐 이렇게 올라가지고 뭐 미래에셋도 13%, 신영증권도 12% 뭐 이렇게 올랐고요. 그리고 뭐 AI에 뭐 민간 100조 뭐 공약 있잖아요. 네. 근데 물론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여기도 뭐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뭐 와이즈넛 이런데 뭐 한 많게는 상한가에서 적게는 15%까지 이렇게 막 올랐고 적게가 15%예요. 그리고 이제 정책 테마로 뭐 재생에너지 그리고 이제 배터리 이런 데 갖고 뭐 SK 이노도 3%, LG 에너지 솔루션도 올랐고 태양광으로 OCI 6.8%, 하나솔루션 5.6%뭐 이런 거 막 같이 막 네. 신나게 가는 거죠. 막. 하루는 그래도 되잖아. 그리고 저는 이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 네. 지역 카페 테마주였던 코나이 같은 데가 이제 상한가 갔어요. 그러니까 지역 카페에 대한 이제 호불호를 둘째치고 지역 카페에 대한 효과를 둘째치고 지역 카페를 하면은 코나이가 갑니까? 뭐 코쿤, 뭐 유라클, 웹캣이 여기 결제 플랫폼 업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어제 하루는 그렇게 좀 신나게 올랐다라는 거고, 근데 오늘 상법 개정안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안 재발의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나오는 거는 그 전에 그 뭐지?
거부권 네.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강하게 간다고 막 그러는데 사실 상법 개정 같은 이슈를 이렇게 반대하니까 더 강하게 간다 이거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업이랑 멱살 잡고 싸우자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합리적인 개선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게 기업이 잘 해야 우리 주가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싸우듯이 하는 것보다는 뭐가 더 합리적인가를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상법 개정안 올라가는 것도 상법 개정안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정책은 발표하는 거, 법은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법이 실제로 사회를 바꿔야 되는 거고 그 정책이 실제로 잘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하기 네. 때문에 이 시작에만 열광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작동하도록. 우리가 좀 끝까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 대선 테마주도 할만해. 네, 할만한 것 같아. 대선 테마주도 있으세요? 저요? 네, 네. 저는 안 했죠 이번엔. 아니 근데 대선 테마주도 네. 잘 알아야 돼요. 되게 부지런해야 돼요. 이거 조사 많이 해야 돼요. 이게 그냥 맞아. 꽁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맞아. 아니 근데 이제 대표적인 뭐 대선 테마주도 여기 보니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뭐 이렇게 크게 많이 생각할 거 없지 않나? 뭐요? 아니 뭐 있잖아요. 뭐요? 아 그리고 지주들 많이 올랐습니다. 네, 지수도 많이 올랐고 하나 20%, DL 12%, CJ 12%. 지주사들이 너무 저평가돼 있다는 네. 건 맞죠. 근데 그래서 이제 사법 개정하면 좀 오르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하는데 네. 뭐 어쨌든 지주사가 테마주 되는 것도 처음 봤네. 여튼 이제 실용으로 가야 됩니다. 뭐 대통령 취임에서 실용? 실용 실용. 네, 실용주의로 가야죠. 실용은 뭐예요? 실용. 실용 잡아 넣는다고. 아 실용. 아니야 실용주의로 가야 된다. 네, 지금 되게 예민해요. 단어 하나씩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통합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용을 얘기하시니까. 실용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괜한 비싼 노트북 말고 기능과 성능 이런 걸로는 뭐 압도적이나 가격이 매우 합리적인 그런 노트북 하나 또 실용적인 갖고 왔죠. 노트북. 자, 지금 보이시죠? 네, 요게 삼성 하이엔드 갤럭시북 NT760X라는 건데 요게 이제 가장 큰 특징 엔비디아의 RTX 3050 Ti 요 외장 그래픽, 외장 GPU를 탑재를 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이걸로 게임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램은 16기가, SSD 512기가, 그리고 뭐 영상이나 그래픽 작업 같은 거 게임 이런 거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또 윈도우 11이 기본 탑재가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까지 포함된 요 삼성에서 15개월 AS도 해드리는 그런 삼성 하이엔드 노트북. 여기 이제 S급 리퍼 제품인데, 그래서 가격이 무려 798,000원. 와. 798,000원. 요 거의 반값인데요? 정상가가 147만 6천 원. 그렇습니다. 요거 거의 뭐 GPU 하나 가격도 안 나오는. GPU가 그 정도 가격에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GPU 사세요. 노트북 드릴게요. 롤 돌아가냐 물어보시는데 저는 게임을 안 해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도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겠어요. 요즘 컴퓨터 따라서 게임이 막 안 돌아가. 그럼요. 그래서 새로운 대작 게임이 예전에 이제 GPU에 매출하고 연동이 됐었던. 그래서 그런 게 있어. 여튼 요거는 엔비디아 RTX 3050 Ti. 그건 뭐 여러분 게임 하시는 분이 알겠지 뭐. 엔비디아 RTX 3050 Ti가 탑재가 되어 있는 그런 노트북입니다. 그리고 또 삼성에서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 하나로는 섭섭하죠. 그래서 삼성 테마네요 오늘. 오늘 삼성 테마 쇼핑이고요. 갤럭시 A23, 갤럭시 A 시리즈의 갤럭시 A23 요거 공기계고 요거도 S급 리퍼로 또 갖고 왔습니다. 아주 실용으로 갑니다. 근데 뒤에도 뭐 이렇게 보호 필름 같은 거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새거 같더라고 완전히. 이거 새거 나도 새거 잘 보여요. 뭐 전혀 사용감 같은 게 없고요. 요거 세 가지 색깔 이렇게 있죠.
요거 12개월 무상예스 가능한 거. 음. 요거 제가 볼 때는 세컨폰으로 참 좋고요. 세컨폰. 네. 네. 일하시는 분들. 예, 업무폰 따로 업무폰. 하시는 분 많으니까. 일 많으셔서 정권님. 이게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참 이거 어감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살려드렸죠? 이주호가 세컨폰 하면 업무용 폰 이렇게 이해하셨을 텐데 내가 세컨폰 이러니까 또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 예, 업무용 폰, 업무용 폰. 이런 거나 네. 아니면 오. 우리 또 애들. 아이들이나 뭐 또 연로하신 분들 이런 거 사용하기 너무 복잡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오히려 네. 더 좋지 않나 싶고요. 가격이 공폰 그냥 유심만 끼면 되는 거 15만 9천 원. 오. 예, 15만 9천 원입니다. 저 이게 계속 돌려보고 있잖아요. 네. 우리 빛에 반사시켜 보면은 그 미세한 흠집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제가 네.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긴 하겠는데 없어요. 오, 뭐 진짜 세 보여. 깨끗하구나. 나 이거 S급 하나 사야 리퍼가 되나? 요런 정도군요. S급 리퍼라고 하는 게. 좋다. 어. 아니 갤럭시 A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사? 다 사요. 사요? 네. 그래 몰랐어. 오. 아니 괜히 S를 비싸게 살 필요가 없네. 돌려보니까 엄청난데 이거 속도가? 그거 S예요. A23입니다. A24. 네, S급 리퍼라고. S급 리퍼. 헷갈렸구나. 예. 시리즈는 갤럭시 A S라고 시리즈. 써 있어가지고. S급 리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15만 9천 원 아주 실용적인 소비자분들 그리고 돈의 가치가 소중한 우리 소비자분들이 선택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진짜 좋다 근데. 빠르네요. 와 카메라도 성능 되게 좋은데? 예, 아주 멋지게 사진도 잘 찍히는 갤럭시 A23 공기계 요거 한번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23 시리즈는 언제지? 23 근데 A는 좀 약간 코드명이 좀 약간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달라요? 이걸 한번 또 따져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권 팀장님 오늘 고생하셨고요. 혹시 갤럭시 핸드폰 필요해요? 저는 갤럭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요? 네, 세컨폰 필요해? 세컨폰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저는 와이프가 번호를 아는 하나의 전화기만 있으면 됩니다. 아하 또 글로 가네. 이 세컨폰이 업무용 폰. 업무용 폰. 필요하신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여튼 이렇게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자. 채팅창 보다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상법 개정은 해야 됩니다. 그거를 뭐 처음 들어오셔서 그런가 상법 개정 해야 된다고 벌써 10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개정하고 잘 운영되는 것까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권 팀장님 내일 말고 월요일에 뵐까요? 그러네요. 너무 기네요. 그래요? 예. 어떻게 내일 할래요 그러면? 할까요? 저는 뭐 어차피 뭐 일하는 사람이라. 자 그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